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과천 분당 같은 최상급지의 가격이 치솟았고 그 열기는 한강벨트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 경기 상급지 위주로 급격한 집값 상승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이었습니다. 취득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고 자금을 한 채에 집중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최상급지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 결과 한강벨트 주요 아파트 중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남 대표 단지는 이전 고점 대비 93%까지 오른 단지들이 등장했습니다. 과천 등 경기도 대표 최상급지 역시 정고점을 넘어 최고 36%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627 대출 규제였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리뷰해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허용하고 규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주요 핵심은 결국 앞으로는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대출을 하더라도 최고 6억 이내, 즉 10억 미만의 아파트의 매수로 방향을 틀어버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627 대출 규제가 실제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언론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5억 이하의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는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 즉 규제의 역효과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27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상급지에서 중하급지로 집값 상승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거래량, 매수 우위 지수, 매물수 변화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책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유튜브 전문가들의 오직 느낌적인 느낌의 추측이 아니라 부동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집값 흐름을 분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거래량, 매수 우위 지수, 그리고 매물수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신고까지 완료된 매매 건수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량이 그 지역의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남의 거래량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보면 흰색 점선의 평균 거래량 200세대를 초과하는 파란색의 거래량 그래프, 즉 붉은색의 B급 영역에서는 어김없이 주황색 그래프의 집값이 상승하는데요. 이 자료의 우측 영역인 23년에서 25년도의 그래프를 보면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과 집값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의 비율을 설문을 통해 지수화한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폭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수가 높으면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지수가 낮으면 반대로 매물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적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40 이상에서 상승의 흐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종시의 매수 우위 지수와 아파트값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심리 그래프인 파란색의 매수 우위 지수와 아파트값 즉 주황색의 매매 지수와의 관계를 최근 6년간의 데이터로 나타낸 값입니다. 다른 지역도 동일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100 이상일 때 대세 상승, 그리고 적어도 40 이상을 지속 초과한다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물수와 매매 호가입니다. 매물이 줄어든다는 건 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고 이건 대개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높게 받으려고 버틴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이 급증하면 팔려고 내놓는 집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매수 우위 지수, 그리고 매물수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지금 시장이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인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627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부터 볼게요. 서울 전체를 보시면 5월에 6,900건 정도였는데요.
6월에 1만 건으로 57%나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8월 말에 마감이 되는 7월 거래량 예상은 5,100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8월 초에는 아직 3,200건 수준이니까 흐름이 완전히 꺾인 게 보이시죠? 이걸 지역별로, 즉 가격별로 나와서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해 볼게요. 서울 상급지인 서초랑 강남부터 보면 서초 같은 경우는 5월 대비 6월에 133%가 급상승한 286건으로 뛰었다가 7월에 212건으로 26%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6월 508건에서 7월 492건으로 고작 3% 감소에 그쳤네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의 7월 예상 거래량이 6월 대비 53% 급감할 것으로 예상 중이나 강남은 규제가 들어와도 거래량의 감소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럼 서울 중간급 동네는 어떨까요? 마포, 성동 같은 곳들 말이에요. 여기는 6월에 60% 이상 확 뛰었다가 7월에는 80% 넘게 거래가 빠졌어요. 거의 거래가 멈췄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대부분 10억대 중후반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6억 대출 한도에 풀 대출을 받더라도 매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럼 이제는 서울의 제일 동생인 노원구, 구로구와 같은 곳은요? 노원, 구로 이런 데도 6월에 좀 올랐다가 7월에는 절반 이상 줄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싼 데를 규제하면 온기가 상대적으로 싼 데로 간다는 풍선 효과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 전체로 보면 5월 1만 2,500건에서 6월 1만 7,500건으로 40% 뛰었다가 7월에 1만 건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역시 규제 이후에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경기도 상급지인 과천이랑 분당을 보시면 더 극적이에요. 과천은 6월에 116건이었는데 7월에 12건, 90%가 줄었어요. 분당도 84% 감소. 이건 거래가 완전히 멈춘 수준이죠. 서울의 마포, 성동과 비슷한 가격의 급지이다 보니 동일하게 거래량 급감이 확인되네요. 경기도 중간급 급지인 하남, 수원, 영통도 40% 넘게 빠졌고 파주, 광주 같은 외곽도 4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싼 데 막았더니 싼 데가 확 살아났다라는 풍선 효과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네요. 이번엔 심리지표인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6월 23일에 99.3으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가 627 규제 나오자마자 바로 꺾였습니다. 강남은 6월 23일 108.9로 최고점을 찍은 후 급락하다 최근에 살짝 반등하고 있고 강북은 6월 23일에 88.6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 중이며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규제 나오자마자 심리는 완전 급냉했는데 강남만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기도의 매수 우위 지수는 6월 23일에 47.8을 찍고 6월 27일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가 7월 말부터는 살짝 반등을 시작합니다. 과천과 분당은 상승세가 높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심리가 살짝 반등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절대적인 심리지수 자체가 서울의 경우 90에서 110이었고 경기도는 48 수준인 것이 이 추정사항의 근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매물수와 매매매물 호가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상급지인 서초랑 강남은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호가도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팔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잘 안 내려오는 거죠. 서울 중간급인 마포, 성동과 하급지인 노원, 구로는 역시 매물수는 줄어들고 있고 호가 역시 소폭 상승 중입니다. 경기도의 과천, 분당은 거래가 거의 멈췄는데도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버티고 있고 하남, 수원, 영통 역시 매물은 줄어들고 매매 호가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파주와 광주와 같은 경기도 하급지의 경우에는 매물 수량도 줄지 못하고 매매 호가도 하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627 대책으로 6억 대출 제한에 의해 10억 이상의 상급지들의 거래가 줄어들고 중하급지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데이터로 확인한 바로는 아니오입니다. 서울 강남 쪽의 상급지는 규제에도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중간급이나 하급지는 거래량도 줄고 매수 우위 지수도 다 같이 줄었거든요. 경기도는 상급지 과천, 분당을 포함하여 중하급지들의 거래량이 모두 같이 떨어졌고요.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 이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대출 한도 6억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붙으면서 매수 심리가 확 꺾여버린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규제가 들어오면 6억 대출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에서 풍선 효과가 바로 나타났겠지만 이번엔 서울과 경기를 동시에 묶어버리면서 그 길마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 거래량과 매수 우위 지수 매물수와 호가 이 세 가지 지표가 함께 개선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변화가 서울 경기 중저가 단지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627 규제를 피한 지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은 이번 규제에서 대출 6억 이상 금지와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의외의 틈새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향후 흐름은 서울 경기 10억 이하 단지와 지방 아파트 시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풍선 효과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매월 데이터로 분석해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을 시리즈로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달 9월에도 데이터를 확인해서 풍선 효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9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